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입 벌구, 입만 열면 구라라는 말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다 해줄 것처럼 내놨던 공약을 아주 우습게 폐기하면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어기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에게는 입 벌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DNA 어디 안 가죠. 윤석열은 본인이 어제 한 말을 단 하루도 참지 못하고 또다시 어겼습니다. 어제 분명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출근길에 진행했던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오늘 윤석열은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코일구 감염을 의식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멀리 거리를 둔 채 기자들에게 아주 짧게 두 가지 질문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평소보다 먼 거리에서 원거리 도어 스태핑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윤석열의 행동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이 자꾸 뻘소리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관중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윤석열 입에서 나오는 대답치고 제대로 된 대답이 있기는 합니까? 기사로 쓸만한 가치 있는 대답이 있기는 합니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만 허구한 해댈 뿐이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말을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행보 중에 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해서 그동안 속도감 있게 내각 인선을 진행했는데 왜 가장 중요하다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서두르지 않는 것일까요? 한동훈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동훈이 현재 1인 3역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검찰총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한동훈이 세 차례나 검찰 인사를 단행한 부분을 두고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른 권력기관장 인사는 군사작전하듯이 빠르게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검찰 측근에게 내주면서 정작 검찰총장 인선만큼은 늑장을 부리는데 그 사이 한동훈이 나서 검찰 싹쓸이 인사를 단행했고 친윤석열 검사를 대거 유직에 앉혔다. 누가 검찰총장이 된들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통령 한동훈이 군림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친윤, 반윤, 비윤, 반윤으로 서열화돼서 계급사회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에서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는 검찰이 독립적 수사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꼬집으면서 검찰총장 시절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반발했던 윤석열의 총장 패싱 인사야말로 정말 내로남불이다. 한동훈이 주도한 총장 패싱 인사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따져 물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윤석열은 검찰총장 인선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질질 끌고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 147억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1심에서 판결을 내렸지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26개월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2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 바로 검찰의 시간 끌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때마다 검찰총장이 공석이다, 담당자가 바뀌었다 등등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26개월이나 걸린 겁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또 항소를 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의 행태 또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지난 5월 26일로 예정이 됐었지만 검찰은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대검 차장이 직무 대응을 하고 있어서 소송 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해서 변론 기일이 이달 7월 2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검찰총장 공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그 핑계를 대고 그 이유로 연기 신청할 것은 자명한 일이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지명하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총장이 내정이 되면 재판 지연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147억 원을 대체 어디에 사용했기에 이처럼 윤석열이 개꼼수를 벌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 재판을 소송했었던 하승수 변호사는 이원석 대검차장은 총장 직무대리로서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고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이 공석이어도 직무대리가 검찰 인사 등 모든 일을 다 대리하고 있다. 주요 사건에 관해서 대면 보고를 받는 등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독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해서만 검찰총장이 공석이어서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검찰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소송에서 시간 끌기 꼼수나 벌이고 있는 작태가 현 윤석열 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그 돈 다 어디에 썼을까요? 그 돈으로 무슨 짓을 벌였길래 이처럼 꽁꽁 감추려는 것일까요? 국민 세금을 공개하라는데 이처럼 꼼수를 부리는 것 자체가 사실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건희가 청담동 버버리 매장에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3천만 원을 결제하고 프라다 매장으로 갔다는 현장 제보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받고 건강보험료 7만 원을 냈다는 김건희가 3천만 원짜리를 결제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같은 게시글은 온라인 등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또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진입하기에 나섰고 결국에 국민소통관장실은 허위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보를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를 좀 내놓고 말을 해야 신뢰가 갈 텐데 허구한 날 입만 열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허위사실이다, 뭐 이런 주장만 합니다. 월급 200만 원 받았다는 김건희가 3천만 원짜리 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가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국민들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의혹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도 결국에는 밝혀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해서 147억 원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만이 이러한 의혹들도 해결될 거라 봅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볼 겁니다. 행여 또 판사를 바꿔서 항소심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말이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5천만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감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